그동안에 육조스님 구결이라든가 야부송이라든가 그 서설을 모두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에 했는데 그 오늘 시간은 여태까지 선적인 의미에서 금강경을 모두 제목을 풀이를 했는데 오늘은 규봉 스님의 어떤 그 교학적인 차원에서 그 전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봉 스님이 소를 쓰셨는데 이 소론이라고 할 적에 규봉 종밀선사 소론 찬요 병설을 할 때 이 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놓는 반야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능단 금강경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80개 개송을 지었는데 그 80개 개송을 무착보살이 가지고 와가지고 미륵보살이 능담금강에 80개송을 지은 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 무착보살이 반야론을 지었어요. 반야론. 그래서 여기에 노는 반야론입니다. 반야론을 지었고 무착보살 동생 천친보살이 같은 형제인데 천친보살이 있었는데 천친보살도 미륵보살이 지은 80개 개송에 대해서 반야론을 지었어요. 모두 3권씩을 지었는데 이 무착 천친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약 한 600~700년 후에 이 불교의 대승사상이 꽃을 필 때 모두 대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는 그 미륵보살이 지은 능담 금강경 80개송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무착보살이 반야론을 지었고 또 자기 동생인 천친보살은 또 80개를 그 전고로 해가지고 반야론을 같이 지었습니다. 근데 무착보살의 반야론하고 천친보살의 반야론은 색깔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무착보살은 그 반야론을 지어가지고 반야론 속에 18주처라는 대목을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능단금강경 그 소명태자가 해놓은 지금 규봉 종밀선사가 사이에 끼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금강경을 18주처라고 하는 것은 18가지의 형태로 반야바라미를 성취해 나가는데 어디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는가? 이것을 18가지 머무른 곳을 설정을 해놓고 반야론 속에 그 18가지의 머무를 곳을 만들어 놓는 데에 하나의 우리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또 우리 마음의 세계를 꾸며 나가고 향상해 나가고 그런 차원으로 18주처를 만들어서 반야론 속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능담금강경을 뿌리채 18주처로 맥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18주처를 만들어 가지고 금강경을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고 어떻게 쌓아가고 어떻게 장엄해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했고 자기 동생인 천친보살은 27단위 그 무착보살은 금강경 우리가 배우는 능담금강경을 18주처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의무소주 이생기심,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라.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수행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못 머무르게 되면은 위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수행의 신분을 잊어버리지만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그걸 금강경, 능당금강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능당금강경에 대해서 18주처로 골짜기를 만들어 가지고 머물러 가면서 쌓아가고 꾸며가고 향상해가는 그런 그 깨닫지 못한 중생이 금강경 사구계를 지니면서 사항이 없는 사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불가의 부처님의 결과의 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18주처로 반야론에서 뼈를 이루고 있고, 천친보살은, 동생인 천친보살은 미륵보살 80개 개송의 반야론을 역시 지어가지고 거기에 28단이라는 골짜기를 설정해 놓고 그 사구계를 지녀가면서 금강경을 독성하면서 읽어가면서 사상을 없애고 불과에 이르는 과정을 27단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27단위하고 18주처를 규봉스님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능단 금강경 소명태자 32분으로 해놓은 것을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교학적인 전고로 해서 확실한 전고로 해가지고 경의 어떤 체제를 세워서 금강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뿌리 형성을 만들어 놔둔 것이 이게 바로 규봉종밀선사의 금강에 대한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 80개도 나오고 또 무착보살의 반야론 18주처도 나오고 또 이제 천친보살의 28단위도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금강경이 참 이런 그 어떤 줄기부터 뿌리부터 찾아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옛날 선방에서는 규봉종밀선사 소를 전부 빼버리고 육조스님 구결만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그렇게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금강경, 능당금경이 제시하는 어떤 교학적인 부처님이 시도하고자 한 그런 교학적인 차제점차 지위가 설정이 안 돼가지고 금강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금강경은 육조스님 보는 색깔이 있고 야부스님이 보는 색깔이 있고 또 대학자인 규봉종밀선사가 보는 색깔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면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규봉종밀선사 소를 빼버리고 또 금강경에 육조스님 구결만 붙여가지고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차원이 조금 높은 스님들은 금강경 전체를 다 빼버리고 야부송만 옆에 붙여가지고 금강경 야부송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금강경 원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지극히 단편적이고 또 일각에 지내지 않기 때문에 금강경을 전체로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좀 어렵더라도 교학적인 전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금강경 전체를 해부하면서 줄기는 줄기대로 또 뿌리는 뿌리대로 또 그런 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금강경을 독성하면서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없애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문제되는 것들을 질문 공세를 부처님이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변이 수부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차원으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금강경을 배우려고 하니까 금강경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놓은 말이 기심론은 차돌이다. 금강경은 넝쿨반야다. 금강경. 넝쿨 이리저리 얽히고 설켰다 그래가지고 넝쿨반야라. 그렇게 모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7단이라는 말은 의심을 끊어간다. 그러니까 의심을 끊어간다는 말은 금강경은 머무림이 없는데 머물러야 되고 또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런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중생이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의문을 자꾸 제시해가면서 부처님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금강경 원문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침묵으로 서로 묻고 부처님이 또 답하고 침묵으로 또 수고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하고 이런 교학적인 뿌리가 내려있지 않는 한 금강경 자체는 원문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소승경전을 설하시고 대승에 들어간 금강경을 49년 설법 동안에 21년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봉 종밀선사 소론이란 말은 소란 말은 반야론을 무착보살하고 반야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금강경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에 소를 썼고 소란 말을 소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소라 그러고 소를 해석하는 것을 기라 그러고 기를 해석하는 것을 메모라 그래야 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론이란 말은 그런 말들이 복합적으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야론 천친무착보살 형제의 반야론을 토대로 해서 소를 지었고 차뇨라 거기에 요긴한 것을 또 가미를 해가지고서 지었다. 그래서 규봉 종밀선사의 금강경의 소를 소론 차뇨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종경 제강이라 이름을 붙여야 되게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배우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맥락 속에 또 교학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둔 이런 규봉 종밀선사의 그 어떤 소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 한번 보고 또 법문식으로 육조스님의 법문도 한번 듣고 또 부처님의 어떤 그런 너무 내세우는 차원의 얘기를 또 야부스님이 한 번씩 눌러주는 야부송도 깊은 이해를 가지면 금강경 색깔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뚫어나가고 이해가고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론 찬요에 대한 병서라 아울러 서했다. 자기가 소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서문을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착보살이 머무른 곳은 쌓아가고 꾸며가고 향상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고 가령 우리가 이 금강경 장수스님의 간정기가 있는데 간정기를 보면은 머무른다는 무슨 뜻이냐 그런 의미를 어두운 밤에 불을 확 켰을 적에 모든 물체가 숨겨있던 물체가 확 드러나는 것이 머무를 주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그러면은 동생인 그 천친보살이 27단위를 지었는데 의심을 끊어준단 말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어두운 밤에 불을 확 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표현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어두운 밤에 불을 켰을 적에 물체가 드러난 쪽하고 또 어두운 밤에 불을 켰을 적에 어두움이 물러간다. 그것을 27단위 의심을 끊어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뜻하고 의심을 끊어가는 뜻은 마치 불을 켰을 적에 한쪽은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한쪽은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의심이 해결이 됐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면은 금강경 32분까지 계속 그 얘기가 교학적인 전거를 토대로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금강경 소를 지은 이름을 소론 찬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아울러 서다. 그런 얘기입니다.